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추억 여행을 좀 하고 왔고요. 자, 오늘 우리가 미학탄고에서 다루고 싶은 작가는 누구냐면요, 스웨덴 출신의 작가 오사 게렌발입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7층과 대지라는 작품인데요. 우선은 앞에 세 분 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네. 쉬어 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작가 소개와 7층과 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 게렌발입니다. 1973년에 태어났고요. 스톡홀름의 콘스팍 디자인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여성 만화 작가 붐을 일으킨 개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스웨덴에서 가장 주목받는 만화가이자 텍스타일 아티스트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국내 번역된 작품은 많죠. 7층, 가족의 초상,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 시간을 지키다, 돼지 등이 있고요. 오사의 졸업 작품이기도 한 이 7층, 오늘 다룰 작품이죠. 이 작품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자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만화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국제 엠네스티 후기가 실린 판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파괴해 나가는 메커니즘에 사로잡힌 비호감 캐릭터들의 불편한 인생 이야기들을 담은 돼지는 저열한 인간상을 그리면서도 작가 특유의 유머와 상스러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그의 졸업 작품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나왔던 7층, 처음 나온 게 200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들어간 학교의 파티에서 오사는 잘생기고 매력 있는 니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연인이 되고 캠퍼스 커플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사가 키스를 할 때 눈을 감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닐은 점점 강도가 심한 모욕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육체적 폭력으로 번져가는 닐의 행동을 견디지 못한 오사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저자는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이야기로 미처 깨닫지 못한 곳에서 데이트 폭력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 책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랑인지 가면을 쓴 폭력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며 온전한 사랑이 정의를 깨추게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돼지입니다. 2010년도에 나왔고요. 예술가로서 원대한 야망을 가졌지만 열악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공격적 성향과 절대적 오만을 지닌 청년 단은 돼지로 치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의 공격적 열등감은 그를 둘러싼 여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에게 버림받은 고독하고 불안 장애가 있는 한 작가, 그 작가의 친구이자 사회생활 공포증으로 항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또 다른 여자,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 누구보다도 암울한 과거를 갖고 있는 젊은 여자, 혹시라도 아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까 두려워 늘 눈치 보며 사는 엄마, 모두 단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여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이 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그가 다른 여자를 발견하고 그쪽에 가스라이팅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남몰래 안도하는 한숨을 내쉰다는 점입니다. 오사 게렌발은 이 작품을 통해서 어쩌면 돼지는 단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임나온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7층 오사게렌발 작가님을 제가 하자고 얘기 맨 처음에 잠깐 언급했었었는데 저는 7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창 그 막 데이트 폭력 문제가 사회에 대두될 때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돼서 그때 좀 인상 깊게 봤었던 작품이었는데, 그때 읽고 이번에 다시 이 방송 작가님으로 다루고자 한 다음에 다시 읽고 다른 작품들도 여러 읽어보니 약간 마음이 좀 쉽지는 사실 않았어요. 정말로. 이게 스웨덴 작가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보통 북유럽이라는 나라와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뭔가 되게 사회복지적으로 되게 잘 돼 있고, 맞아요. 뭔가 인간의 문화 약간? 선진국에 약간 뭔가 성숙도가 되게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이게 읽어보니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래도 어느 곳이나 다 그림자나 그늘이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 이야기를 담은 만화가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로서 우리한테 와닿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또 여자로서 더 와닿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었는데 특히
모든 작품들이 좀 사실 약간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정말 아니라서 좀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됐었고, 특히 7층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답답함과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마음이 너무 여실히 와닿아서 읽는 동안 좀 힘들었고,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 중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를 다룬 작품들도 많은데, 네. 그거를 읽으면서도 약간 어떤 한 개인한테 올 수 있는 그런 힘듦과 고난에 대해서 또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기 힘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주변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여운이 좀 길게 가는데 이렇게 썩 좀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었던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뭔가 누가 봐도 힘들죠, 이거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가 세팅해놓은 어떤 구조적인 문법이 어쩜 이거를 링크 시키거든요. 그쵸. 끊임없이. 그게 남자건 여자건. 그러면서 몰입감, 이게 되게 특이한 문법인데 굉장히 이제 서사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다는 기분을 계속 만드는 문법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더 힘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읽는 독자를 자꾸 여기에 참여시키게 하는 그쵸. 게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들의 감정 상태를 온전하게 느끼는 작화도 한몫하고. 맞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읽었던 작품은 돼지인데, 맨 처음에 읽은 게 막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되게 만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오상해렌말 만화 중에서 딱 돼지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돼지를 보게 되었고, 그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돼지를 맨 처음에 읽고 다른 오상해렌말 만화를 시도를 해볼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하게 되어가지고 전권이 저희 사이드비 사무실에 와 있어서 하나씩 또 격파를 했는데, 오늘 다룰 7층도 포함을 해서 다 봤는데, 제가 처음에 본 돼지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작품들, 대부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다 비슷한 톤이나 주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의 하루에 거의 몰아서 봤는데, 와,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엄청 지치더라고요. 엄청 지치고 약간 그치. 에너지 빨리고 감정 소모도 있고 한 느낌이라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뚜렷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저번에 본 얘기잖아 하고 넘기게 되게 쉬운 측면도 있는데, 이 작가는 작품마다 에너지 하나는 진짜 계속 끌고 유지를 해나가는 작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를 좀 떼놓고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이 되면서 본 작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취향이 있으니까 제 취향의 추구미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정반대에 있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 만화가 만화 말고 영화로도 만들 수 있겠는데? 소설로도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사게렌발 만화가?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그 얘기는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스토리가 당연히 뭐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만, 만화적으로 그렇게 끌리나라고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최재훈 작가님은 작가님은요? 어떠셨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 작가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친구도 그렇고, 이런 이 소재를 떠나서 그냥 어떤 좋은 만화를 추천할 때 엄청 많이 추천하는 만화 중에 하나예요. 7층은. 그냥 저는, 그리고 어떻게 느끼지 모르는데 저는 되게 몰입이 잘 되거든요. 네. 근데 몰입이 잘 된다는 게 제가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사기 렌발의 만화가 만약 위대하다면
엄청나게 그리고 좋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어떤 가스라이팅이나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우울감? 불안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되게 극명한 소재를 다루잖아요. 네. 사실 보통 이제 남성의 어떤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베이스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렇지 모르겠어요. 되게 모두가 하는 실수를 다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되게 어떤 순간들은 몰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이 볼 때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특히 한국 그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좀 마초적인 남성 중심적인 남성 우월적인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또 좀 다른 다르죠. 맥락이 다르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약간 가부장이라는 게 좀 들어가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게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맨박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 거냐와의 투쟁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인지한 남자들은. 그런 맥락에서 그 맨박스의 형태가 나라나 문화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어쨌건 작가 삶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작가라는 거는 내 이야기를 어쨌건 하는 사람인데 어떤 형태로든 뭐 그림이든 만화든 영화든 소설이든 그렇잖아요. 네. 그 맥락에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가 누군가에게 당연한 건데 전 또 남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중에서 당연한 건데 남성 중심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 가부장적인 남자라는 게 있거든. 내 간판에는. 그런 맥락에서 오사기 렌발 만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하는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인식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모르겠네. 운동 어렸을 때 뭐 다큐 같은 데서 봤는데 어렸을 때 부모들도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운동을 여자한테는 덜 시켜. 남자 애들한테는 더 시키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는 크고 나서 어떤 여자애들은 크고 나서 아는 거야. 나 운동 되게 좋아하네. 근데 반대로 남자애들은 운동 되게 싫어하는데 계속 강제로 시켜. 어떤 걸 강요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어떤 강박들이 있거든 서로가.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다 보면은 계속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작가라면 그걸 굉장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소재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관계없이. 왜냐면은 사실은 모든 이야기에는 이것이 다 연관이 있거든.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뭐 성교나 혹은 섹슈얼한 무언가를 내가 다뤄야 된다? 그것이 장면이 나오던 안 나오던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내가 그냥 예를 들면 로맨틱 코미디를 다루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영화에 혹은 그 이야기 속에 관련된 게 젠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도. 왜냐면은 그래야 내가 안 다룰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공부해야. 그런 것처럼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엄청난 강박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기사를 찾아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작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사게 렌발 만화를 특히 7층을 처음 봤을 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우선은 이 만화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데 놀랐어. 그 당시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2016년? 막 이랬어요. 네네. 네. 15년, 16년. 맞죠? 네. 16년이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은 딱 일민미술관에서 미투. 미투가 이제 막 시작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 네, 7층을 딱 봤는데 이 출판사도 물론 대단하지만은 아는 분이거든요. 네. 7층을 딱 봤는데 이걸 들여오신 것도 대단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해왔는지 알겠는 거야. 그냥 이 작품을 보기만 해도. 우선은 그 생각이 들었죠.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과연 7층이라는 이런 형태의 만화를 한국의 여자 작가가 낸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2015년 16년 만났을 때 누가 낸다고 했을 때 이걸 내줄 때가 있을까? 근데 2025년에 돼서는 좀 바뀌었지. 그렇죠. 애들- 지금 완전 훨씬 많이 내기 바뀌었죠. 쉬운 그렇잖아요. 환경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뭐 지영이나 뭐 네. 화해 방향 같은 경우는 작가님 스스로 냈지만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뤄지고 있거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작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거죠. 어쨌건 돌아와서 7층을 처음 봤을 때 두 가지에 놀랐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 책이 어쨌건 한다는 이유. 한다는 거, 그걸 한국에서 만났을 때 놀라움. 또 하나는 이것이 졸업 작품인데 이 사람의 맞아요.
예술이 완성돼 있는 거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 그림 좀 별론데 투박하다 생각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졸업 작품이네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의 화풍은 계속 이어지거든 영원히. 그니까요. 돼지 봐도 크게 그렇잖아요. 달라지죠. 저는 근데 이제 나름 오랫동안 만화 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7층을 딱 봤는데 완전히 완성돼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 완성돼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좋은 만화 그림이란 건 만화라는 건 이 사람이 그 작가가 하려는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 좋은 만화 그림인 거야. 묘사가 뛰어나거나 완성도가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사가 담겨 있냐 안 담겨 있냐가 그 그림의 미덕을 좌지우지하거든 만화는. 그런 면에서 여기서 뭐 다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7층과 이 사람의 만화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 인물들의 상태, 그 관계를 사실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든. 맞아요. 예를 들면은 광선 쏘는 거 있잖아. 네. 가스라이팅 할 때 아니면은 갑자기 뭐 머리통이 커진다던가 네. 그리고 말풍선이 거의 뭐 찌르듯이 여자에게 다가간다던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누가 보면은 뭐야 이 사람 연출 왜 이렇게 이럴 수 있지만은 되게 직관적이거든. 그러니까 만화적으로 엄청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만화가 있다니 되게 놀랍다라고 하면서 만화 미학적으로 굉장히 좀 놀랬던 경험이 있죠. 네. 맞아요. 뭔가 좀 전반적으로 이분이 뭐 예술 대학에서 뭐 공부하신 것도 있겠고 본인의 그 탤런트도 당연히 있으신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작품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도 재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가장 최근작인 돼지에서도 그 연출의 형식이나 그런 방향 같은 게 7층에서 그냥 정말 계속 이어져 나온 그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뭐 조금 더 다듬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전되신 걸 수도 있는데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회화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의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서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극적인 독백이 많고 그 서술하는 내용에 따라 그림의 어떤 연출이나 그림의 어떤 방향이 달라진다던가 그런 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림만 봐도 그 사람의 심리나 흐름을 알 수 있게끔 하신 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리신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보면서 약간 그 비슷하게 그 아스테리오 폴립 저희가 네.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 주인공들의 심리나 어떤 이야기의 서술에 따라서 작화가 조금씩 변하죠. 변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직관적인 그런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게 더 독자한테로서 감정적으로 더 와닿게 한 것처럼 느껴졌다. 맞아요. 그런 그래서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특히나 이제 만화를 예를 들면은 어떤 상업적인 의미에서의 만화를 소비하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놀랄 수가 있지. 왜냐면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뭐 미술 치료한 것처럼 그렇죠. 거의 그런 그냥 느낌. 어떤 날것의 그림을 온전히 이야기 속에 담아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눈알이 막 까매진다던가 막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그냥 낙서를 해버린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되게 그야말로 감정적이거나 날것 그 자체를 이야기 서사에 넣어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것이 막 튀고 읽히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동이 잘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 얘기에 필요한 작화고 이 사람이 이후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화를 계속 채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만화가 처음에 막 2015년, 16년 이때 한국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나중에 많이 뒤에 7층도 그렇고 돼지도 조금 뒤에 봤으니까 제가 7층을 처음 봤을 때 제일 충격적인 거는 사실 내용은 아는 거 그쵸. 다른 예. 컨텐츠들이나 다른 사건들을 뭐 통해서 뉴스나 다큐에도 있고 네. 이미 아는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묘사 수준에 엄청 놀랐던 게 있었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묘사의 감정선이 한편으로는 막 날카롭고 되게 후벼 파는 게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재현 작가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이게 보는 사람하고 이 작품 속의 이야기를 싱크시키는 게 있고 저는 그게 약간 이게 일기 같은 형식으로 만화가 제작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뭔가 서사적인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기승전결을 짜고 뭔가 거기 안에서 사건들을 넣어서 작업을 하신다면은 이 오사게렌발이라는 작가는 기억을 건져 올리듯이 뭔가 에피소드들을 배치해서 이 그쵸. 하나의 이야기를 맞아요.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 그게 그 묘사가 형식이랑 특히 맞물려서 돼지가 더 그렇지. 네, 되게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리고 이 오사게렌발이 이게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그 7층이? 네. 7층이 오세가 주인공- 오사게렌발이 네, 네. 졸업작품. 주인공 이름이 오사로 나와요. 이 맞아요. 작품에만.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고양이 만화는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뒤에 어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다루는 만화들에서는 그 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물이 나오더라도 인물이 뭐 미아라든지 제니, 제니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는 정확하게 오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아까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중에서는 그래도 서사가 있어. 맞아요. 다른 거보다 파편화돼 있기보다는 이거는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얘기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바탕이 된 자연스럽게 거라서. 마치 안내 일기처럼 그러니까 나의 얘기를 했는데 거 안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서사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쓱 기록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같다 보니까 거의 그 창작자하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인물의 거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특히 조금 더 충격적으로 느껴진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훨씬 더 싱크될 네. 수 있기 쉬운 구조지.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그래픽 노블 중에 좀 대표적인 게 그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딱 그 아트슈필그만 마우스랑 페르세폴리스 맞죠? 딱 그게 두 작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사실 뭐 지형이나 화해 방향도 그쵸. 지형도 그렇고 그렇고. 예, 다 연관성 있죠. 뭔가 그러면서 약간 개인적 경험이 어떤 사회적 구조를 다루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자체로 만화가 사용된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대중들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죠.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 지점이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오사게렌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아트웍이랑 연출 특성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저는 이게 앞서 언급됐던 약간 자전적인 만화들 중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좀 그래도 이게 쉬워요. 좀 잘 읽혔어.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제 느낌이지만은 이 작가가 그림 때문에 좀 안 그래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그리려고 해. 온전하게 푹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약간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자신도 힘들고 고백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옆에서 좀 떨어져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 그래도 이런 건 이게 문제지 않아? 같은 태도가 조금 있거든요, 제 느낌에. 예, 그런 면에서 저것 약간 마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러니까 픽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거리감을 두는 면이 있거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도 좀 잘 읽혔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런 여자 캐릭터를 만나던 남자 캐릭터를 만나던 그 일부에서 보여주는 모든 여러 가지 대사들, 상황들에서 정도의 차이지 끊임없이 저를 돌아보게 되고 읽어내게 되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혹은 내 연인 이런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해야 하나 그리고 나도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맥락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 작가가 그럼에도 약간은 거리감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아트웍이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은 온전하게 그 현장 속에 저를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세계 표현을 맞아요.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뭐 7층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은 조각난 스스로를 조각돼서 맞아요. 보여주고. 전 7층이 그게 제일 그쵸.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인물들의 감정 상태가 갑자기 회화적으로 표현되고 얼굴 네. 표정 같은 게 특히 뭐 말풍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는 어쨌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야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뭔가 그 감정을 시각화했다는 그런 연출 그쵸.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만화적 도구를 활용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다. 힘들긴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저는 근데 이게 스토리 다루고 있는 소재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논할 때 좀 조심스러운 지점이 네.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보험 들듯이 얘기하는데 소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알아요. 작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표현이 잘 됐나가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막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잘한 거지. 작품을 그런 뭐 데포르메라든지 너무 많은 과도한 나레이션이라든지 주인공이 너무 감정적으로 과잉돼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든지 삐뚤빼뚤한 칸이라던가 근데 뭐 그럴 수도 그건 이제 그 정체성일 수 있는데 뭐 캐릭터 데포르메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지향적인 거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되게 이 얘기를 지금 나누면서 내가 너무 그쪽으로 요새 가 있나? 보는 작품을 보는 눈이 너무 가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 안 되겠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아니 근데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알겠죠. 예를 들면은 김연의 칼날 작가 같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되지. 오사기렌바를 막 추천하면서 야 이게 진짜 예술이야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은 누가 연애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하는데 삼국지를 추천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인간의 다 있어. 여기에 인간 군상과 왕충 인간 봐봐. 관계의 승리가 여기 다 있단다 이러면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자룡처럼 살아야 그렇기 때문에 돼. 이해는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당연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 영화 같은 거나 마블 영화요. 그렇죠. 그런 게 훌륭하지 않냐? 그럼 그게 아니잖아. 거기에도 훌륭해요. 어떤 미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반대로 저도 뭐 가르치는 걸 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업적인 거를 잘 알기 위해서도 사실은 알아야 돼 이런 걸. 왜냐면은 당연한 거잖아. 왜냐면은 거기에 엄청 어둡거나 불안함을 만약에 내가 상업적인 걸 다루는데 그걸 안 다룰 거냐? 다룰 거거든. 그리고 그쵸. 오히려 상업적인 데서 그걸 잘 다뤄야 밝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거가 더 빛이 나. 예를 들면은 김연의 칼날 얘기 나왔으니까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빌런들 어때? 되게 입체감 있고 완성도가 높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되게 얄팍하면은 당연한 건데 매력이 없죠. 히어로나 주인공도 빛이 안 나. 그런 측면에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 양가적인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다룰 줄 아는 게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기 좋지. 예. 맞아. 약간 다크나이트처럼. 그렇죠. 예. 다크나이트는 딱 줄다리기를 딱 잘하는 중간을 작품이고. 정말 잘해가지고. 소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뭔가 AT 필드를 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긴 근데 하겠지만, 그리고 근데 약간 인수 작가님 의견에 변호를 살짝 많이 한다면 이입해서 이런 건 있죠. 뭐가 있냐면은 당연한 건데 만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야. 아직 내가 김이라 칼라 같은 거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예술 만화. 그치 예술 만화 예술만 혹시를 하고 모르는 싶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만화가 오사게렌바이냐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 조심스럽지.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만약에 축구를 시작하는 예를 들면 뭐 여기 야구 좋아하니까 네. 야구를 처음 시작 안 돼. 아니요, 야구는 아니 이 얘기야. 야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야구를 잘하려면은 헬스를 잘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어쨌건 공을 좋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친해지는 것부터. 천이지정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뭐 갑자기 뭐 러닝을 20km 뛸 줄 알아야 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처음인 사람은 모르잖아.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어쨌건 되게 특이한 예술 만화이기 때문에 오사게레바 만화는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거 있다. 그거는 그쵸. 맞긴 하죠. 그리고 이게 쉽지 않다. 심지어 이제 작가님이 그거 어떤 뭔가 페이지를 읽으면서 넘길수록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사실 이런 힘든 얘기를 마주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거나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분은 그냥 선택을 그냥 하신 거죠. 이거는 뭐랄까 이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봐도 약간 어떤 계속 이제 일생에 거친 약간 뭔가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맞아요.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승화시키시는 작업인 건데 그치. 그런 건데 이제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쵸.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제가 근데 저는 그럼에도 네. 쉽다고 했잖아요. 저는 당연히 힘들어. 읽는 게 네, 네. 왜냐면은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 네. 예를 들면은 지형 네. 그리고 화의 방향. 네. 아니, 약간 다 맥락이 좀 다르지만 그리고 7층 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랑하는 딸들 그 요시나가 나가후미 거. 사실은 저는 본질적으로 되게 다 있는 만화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젠더적인 면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뭐가 더 훌륭하냐? 그건 가늠이 안 되지. 맞아. 근데 요시나가우미의 내가 사랑하는 딸들은 사실은 사랑해야 하는 딸들. 그치 주제 사랑해야 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딸들. 근데 그거는 주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오늘 오사게렌발의 이야기랑 다 있지만 굉장히 사실 누가 봐도 괜찮은 만화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과연 어느 그 진포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다룰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오사게렌발은 이거를 쭉 나열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배려, 그러니까 일종의 독자, 내 이야기를 담아내되 제 생각이지만 줄다리기를 그래도 하는 만화다라고 생각하는 만화라는 거지. 이런 걸로 쭉 보고 보면 예를 들면은 어떤 단계별로 그쵸? 스펙트럼적으로 네, 제가 뭐 찾아보면. 지형이나 화의 방향이 더 어렵고 막 더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그 만화 외에도 엄청 더 힘들고 더 깊이 있고 사실은 더 자전적이고 더 그 자체인 만화도 많거든. 그렇죠. 찾아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오사게렌벨의 만화가 사실 한국에까지도 도착한 것 이유도 저는 그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만화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만화다. 네. 이거 생각보다 물론 이게 소재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되게 괜찮은 만화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출적으로도 뭐 이게 막 엄청 화려하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상업 일본 만화적인 그런 건 전혀 없지만 뭐랄까 이제 그래픽 노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래픽 노블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에 대한 것보다도 더 투박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의 형식으로도 이제 만화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나 소재 같은 것도 사실 이게 다른 뭐 시간을 지키다도 그렇고 뭐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나 네. 가족의 초상같이 어떤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편해하고 네, 불편하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이게 막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쵸. 1년의 어떤 일종의 이런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비유가 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만화에 대한 일종의 어떤 의무감 혹은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이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근데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뭐 이 세상 바꿀까 이런 게 아니고 내재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만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뭐가 있냐면은 이런 1년의 이런 좋지 않은 경험 혹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봐도 마찬가지고 주변 친구들 중에 아니면은 뭐 다큐를 봐도 그렇고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용기 혹은 어떤 의무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따라오거든요. 특히나 거기서 탈출했거나 빠져나왔거나 극복한 사람들은 심지어 결국에는 그 극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고 가는 건데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오사기 렌베의 만화를 계속 보다 보면 알 수 있죠. 뭐냐면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거를 들여다보게 하는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작가가. 그런 면에서 필요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외면하지만 꼭 봐야 될 그 세계를 직면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만화고. 맞아요. 사실 이분의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작품들 속의 등장인물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어떤 한 인물이 여러 개 자아로 쪼개져서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게 있어서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평생에 걸쳐서 어떤 가정 폭력이나 그런 정서적 학대나 또 이제 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그런 피해자로서의 그런 어떤 상처 같은 게 끊임없이 이제 되돌아보면서
자꾸 마주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서 맞아.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작품 속에서도 느껴지고 그게 또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멀리 있는 한국에서까지 읽힌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되게 좀 불편해하는 소재일 수도 있고 네. 되게 꺼리는 소재인데도 이거를 저는 직접 마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는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다루는 두 작품 7층이랑 돼지 중에서는 7층이 더 좋았는데 그 나온 작가님이 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겪은 어떤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학대나 데이트 폭력에서의 상처를 안고 그걸 어떻게든 계속 뭔가 안는 받아들임? 채로 뭔가 극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람 만화를 쭉 다 끝까지 보고 났을 때 되게 가슴이 아팠던 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작품 속에서 오사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른 캐릭터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을 때 이해하고 싶은 대상, 자기한테 폭력을 휘두른 대상이 있어요. 매 만화마다 그게 나오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불가해한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끝에 가서는. 근데 7층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과의 끝을 보고 좀 더 나의 나은 삶을 영위하겠다라고 하는 결말로 나아간 것이고 돼지라는 작품은 네, 약간 그냥 열어두죠. 결이 달라요. 일단 주인공이 그 작가랑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인물이거든요. 남성 주인공이고 이 돼지라는 만화의 주인공 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가 쭉 나오지만 그 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고통받는 여자들의 내면은 계속 나오는 반면에 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행하는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태였다라고 엄마의 회고 속에서 그게 나오긴 하는데 내면을 좀 짐작할 수 없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좀 안 알려주는 서술 방식이 얘를 이해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데 어쨌든 이게 단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사람한테서 고통을 받고 있는 되게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러한 서술 방식을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편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것에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지고 열린 장면으로 끝나고 그 돼지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단의 엄마와 단이라는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엄마의 얘기로 끝나는데 엄마가 그 아들에게 품고 있는 엄청난 공포심이 마지막에 맞아요. 되게 충격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되게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북유럽의 정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한편 이 사람의 작품 활동이 이 돼지에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최신판인 돼지에서 나온 결론에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가능성을 살짝 본 게 약간 오늘 하는 주제하고 비껴져 있는 나의 고양이 친구 네. 나의 고양이 여정 있어요. 그 오사게렌발이 고양이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키우게 되면서 이 고양이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만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화합의 가능성을 보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본인이 고양이를 기르면서 그리게 된 만화라서 어떤 실제의 경험이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좀 더 영향을 주고 이 이후에 어떤 만화를 또 그릴 수 있을까 또 어떤 다른 결론을 변주해서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돼지까지 보았을 때 많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작가의 생애와 밀접한 작품을 계속 이제 내가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약간 소설가로서는 그 아니에르노가 특히 그 자기의 삶이나 그런 생애에 대해서 작품을 계속 내고 그게 노벨상도 받으시고 엄청 평단에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는데
뭔가 작가로서 그러니까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창의적인 스토리를 내는 것도 만들어내서 작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인 메시지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어떤 경험에서 미루어낸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어떤 메시지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가님들이 많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죠. 움직임이 훨씬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서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이런 맥락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이걸 알고 있는 특히 여성들, 여성 작가들이 이런 걸 해내고 있다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그쵸. 우선은 충분하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바뀌고 있고. 그렇죠. 예. 실제로 저는 저번에 저희가 다뤘었던 지영이랑 화해 방향도 네. 정말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좋은 생각해요. 한국 작품이죠. 정말로. 예. 네. 왜냐면 그런 게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내용이 상업적인 출판사를 끼고 나온다는 게 물론 이제 화해 방향 란타님이 직접 내신 거지만 뭔가 그런 게 읽혀질 수 있게 유통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선은 아까 나열했던 작품들 자체만으로 이미 좀 다양한 층위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게 핵심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걸 듣는 이제 이제 청취자분들 혹은 뭐 작가들 누구든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반대로 이런 작품이 남자 작가들이 자신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이야기가 이런 맥락의 작품이 왜 많이 안 나오냐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아요 되게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예, 왜냐면은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야 맞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생존이랑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고 그러니까 다비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 어떤 이 남성들의 존재 특히 이 7층과 대지에서 다뤄지는 어떤 면에서는 뭐 거의 인간이 아닌 듯한 정말 돼지로, 돼지라는 돼지라는. 제목으로 네, 근데 그런 다뤄지는 측면에서 것처럼. 이게 저는 이 작가 이렇게 다룬 거는 현재 진행형이라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세계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바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특히나 최근에 세계 정세는 그 극우화가 되게 그렇죠. 강력하게 맞아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근데 거기에는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떤 젠더 문제 혹은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저 같아도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을 때 특히 남자를 어떻게 다루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다뤄지는 나를 보고 우리가 오히려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제일 저는 대지에서 와닿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다한의 아버지. 아버지.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거기서 마치 물건처럼 그려지잖아. 네. 계속 완전 잡지를 물화돼 읽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림도 그래. 그렇죠. 이게 뭔가 데생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신문을 들고 소파 같은데 앉아 있구나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무슨 호리병 같아. 그래서 진짜 빠르게 보면 있는 안 줄 보여.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맞아요. 무슨 말풍선이 무슨 호리병 같은데 붙어 있어. 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메타포적인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미장센적으로 만화적인 연출이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생기는 강박, 공포, 그리고 아들이 사실은 그게 잠깐 나오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엮여 들어가면서 일종의 미디어나 혹은 이런 대중매체 혹은 주변 그 관성 속에 자신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타락이란 말은 그렇고 뭐랄까 물 들어가는 모습 그치? 같은 거가 있죠. 물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뒤틀려지는 상태가 되는 것들을 잠깐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사실은 알 수 있어야 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거는 뭘까? 과연 나는 이런 순간에 노출된 적이 없나? 그리고 노출됐더라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나 같은 것들을 사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로 인해서 나는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도의 차이지
계속 끊임없이 이것들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대중매체를 키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는 이걸 얼마나 인지하고 있냐. 특히 작가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돼야 된다. 예. 돼지에서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적확하게 그린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극우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떤 가정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어떤 물화되는 상태인 남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맨박스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 극도로 치닫다 보면은 그렇죠. 여기에 단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맞아요. 사람이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사회에서 떠오르는 표면으로의 약간 극우화된 남성은 그쪽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쪽 아예 이제 존재감을 잃어가는 남성들도 한편으로 맞아요. 있을 것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만화에서 그린 남성상이 저도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 30년쯤 지나서 만약에 오사게렌발이 여기서 작품 활동을 중단했으면 저는 이 작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작가가 나는 이 얘기로 할 말이 되게 많다라는 후기를 어디 여기 시리즈 중에 한 맞아요. 편에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고 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했고 실제로 그렇게 꾸준히 작품을 내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30년 네. 뒤에는 자기도 다른 얘기로 조금 그쵸. 변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고 싶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이 사람의 감각으로 반영된 시대나 어떤 인물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켜보고 싶게 만드는 작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예. 그것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센스를 계속 따라가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다빈이 말씀하셨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오사게렌발 스스로도 돼지 12, 돼지 20, 돼지 30이 안 나오길 바라고 있겠지. 그쵸. 예. 근데 지금 자기가 뭘 해야 하냐고 하면은 자기는 나는 추호도 지금은 변호의 여지는 주고 싶지 않아라는 태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동시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남자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 돼지에도 그렇지만은 어떤 책임이 전가되고 이런 불안감이나 혹은 어떤 폭력이 전이되는 것들은 동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거를 이겨내고 함께 그거를 이해하고 다시 노력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특히 최근의 경향은 어떠냐면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게 엄청 팽배하잖아.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맥락의 외모가 어떤 대상화되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걔네들이 뭐 더 연애 잘할 것 같고 이렇게 끊임없이 대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대급부로 줄다리기가 균형 있게 이런 것도 매력적이고 저것도 참 좋아가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서 낙오된다고 느껴지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다고. 어떤 그래서 사실 강박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함께 대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사게렌발 작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되게 우리가 다루는 건 오늘 7층과 돼지지만은 국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권을 출간을 해놨거든요. 만약에 우리 방송을 듣고 오사게렌발의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서 처음 이 작가의 작품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먼저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도 근데 전 다 본 건 아니라서 아 정말? 저는 무조건 7층이죠. 저도 다 보긴 했는데 저도 7층을 그래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이 작가님 특징이 이게 그 연도별로 이게 차례대로 나왔을 때 차례대로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변화와 서사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되기도 해서 저는 사실 좀 힘들더라도 7층을 읽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저희가 잠깐 다빈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약간 양분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 작품이 이게 가족 간에 대한 그게 주된 흐름이 있는 책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어떤 돼지 같은 남자에 얽힌 여자의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서 다룬 어떤 양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같이 봐야 더 이 작가님의 맞아요. 작품을 그치, 깊게 이해할 수 이해를 하게 있다고 되죠. 생각을 해서
특히 그렇게 느껴요. 약간 이런 맥락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연대적으로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왜냐면은 좋아서. 현실 세계랑 계속 링크돼 있는 작품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픽션인 경우는 사실은 똑 떨어져 있잖아요. 뭐 스타워즈가 네. 스타워즈는 언제만 상관없거든. 그렇죠. 순서가 어떻든 음. 그렇잖아. 근데 이런 맥락의 작품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성장이나 혹은 변화랑 다 연동이 돼 있어서 네. 순서대로 보면 좋긴 하죠. 예. 저는 순서를 추천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돼지를 맨 처음에 봤잖아요. 아. 돼지를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절망표. 최근작은 네. 마지막에 제가 절망편. 돼지를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오사게렌바를 손을 안 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제일 제일 매운 맛이거든. 맞아. 그리고 돼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이야기하고 그 데이트 폭력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맞아.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오사게렌발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비교적 쉽게 캐치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대뜸 돼지를 봐버리면 이 조금- 사람 대체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싶을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마지막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빈님이 말씀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오사게렌발도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러니까 7층은 훨씬 더 자전적인 것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주변을 계속 보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돼지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고 하면 돼지부터. 오히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매콤하게 시작해봐라 이건가? 그러니까 이유는요? 저는 돼지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 사람이 다루고 싶은 주제 본인이 노력은 하겠지만 벗어날 수 없는 화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화두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지만 그것들이 가장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는 작품이 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품 만들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지금은 고양이 기를 말하는데 개를 기르다가도 갑자기 그런 얘기 같이 들어가 있는 네. 작품을 만들 것 같고, 뭐 친구랑 대화를 하는 내용, 뭐 다른 뭐 갑자기 공예를 하는 만화를 그려도 결말은 그 결말로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정수는 결국 돼지라는 작품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보고도 내가 이 사람 작품을 팔로잉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 뒤에 7층부터 연대기별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전 돼지부터 먼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만약에 여기 지금 은수 작가님 의견에 이입을 해보자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돼지가 사실 예술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좀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적인 측면에서 7층이 좀 더 쉬워서 추천하기 좋고 그렇긴 한데, 사실 돼지는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약간 영어로 치면 예술 영화인 거지. 근데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서사적으로 돼지를 보고 7층을 보면 처음에 힘들어도 사실은 그래도 매운맛으로 시작했다가 그나마 순한 맛으로 좀 그런 의도는 아니긴 한데 뭐. 좀 그런 맥락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야 세상이 이렇게 됐다가 어떤 인물이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얘기 하나 네. 하자면은 네.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아트웍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아까 인수 작가님 말에 긁혔잖아요. 자주 긁히시잖아요. 네. 긁혔다기보다 화가 나는 거지. 네. 영화화 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온전히 만화 미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만화거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특히 7층이나 뭐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이 오사기렌발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돼지에서도 되게 완성도가 높아지는 연출 같은 게 있는데 말풍선 연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화가 얼마나 큰 핵심인지를 알아. 가스라이팅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온전히 말풍선에 다 담아내. 마치 무슨 그래프를 보듯이 네. 말풍선이 미학적으로 완전히 구동되고 있거든요. 그 대사와 함께. 그러니까 연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지. 네. 어떤 때는 말풍선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약간 연극 독백기에서 정말 그런 그치. 느낌. 독백도 독백인데 어떠냐면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격앙되어 있을 때 말풍선도 같이 격앙되고 맞아. 있고.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어떤 뜻이냐. 만화는 그 대부분의 이미지가 포함된 예술은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미학 안에서 이미지를 경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만화 고유의 도구라는 건 칸과 말풍선이잖아요. 근데 말풍선이란 건 뭐냐면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미지로서의 말풍선, 정보를 담아내는 거로서의 말풍선, 그리고 시선 이동을 만들어내는
말풍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기능인데 오사게렌바는 이 세 개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미지인데 여기서 단이 뭐 그 미아였나? 네. 사실 누구랑 얘기하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별거 아닌 대화를 할 때도 계속 그 상대방 여자의 말을 짓눌러. 그리고 그래서 어떤 칸에서 어떠냐면은 단의 말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 단과 단의 말로 가득 차 있는 저 어딘가 구석에 그 여자 인물이 갇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어떤 일반적 의미에서의 만화 문법을 따라가면서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만화가 다른 만화랑 다른 건 뭐냐면은 그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담아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미지로서. 그치 이미지로서. 그래서 우리는 정보로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가지만 온전히 만화 문법으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들의 이 주제를 경험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글을 다 읽지 않아도 그게 맞아요. 온전히 와닿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독자로서 뭔가 같이 경험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런 기능 때문에였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이제 도구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고 그 아트웍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안한 어떤 상태를 끊임없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 선이라던가 어떤 그 형태가 무너진다던가 그리고 되게 놀랐던 게 예를 들면은 그 진저였나? 그 우연히 만난 애 있잖아. 네, 정식 그 병원에. 여자 병원에서 만났던 단이 여자요. 이제 걔도 이제 상담을 왔는데 대기실에 진저가 앉아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진저랑 사랑에 빠지잖아. 네. 사실 그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지만 근데 진저가 어떠냐면은 갑자기 너무 해맑게 웃어. 그 장면에서 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미아한테 하듯이 막 너가 날 알아? 판단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단했다도 하는데 단이 달콤한 얘기로 막 꼬셔. 사실은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진저가 마치 운명의 사랑을 만난 것처럼 너무 갑자기 행복해.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근데 그 순간의 그림이 어떠냐면은 처음에 있었던 미친 듯이 펑키하고 막 거칠었던 그 느낌의 진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마치 무슨 하회탈 그림처럼 너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단한테 기대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절망에 당도하게 되거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진저가 단을 만나기 전에 그 그림과 단을 만나고 나서의 그림이 아예 그냥 어떤 면에서 거의 달라요.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게 머리 같은 거 있잖아. 네. 그 미아랑 혹은 단이랑 처음 만나서 너는 그 레게 머리가 무슨 더티하죠, 되게. 마치 창천왕로의 여포처럼 막 살아 움직여. 메두사처럼. 메두사처럼. 근데 단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나면 어떠냐면은 다 풀이 죽은 것처럼 마치 단아해져. 그 레게 머리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엄청나게 만화 미학적 과장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건 제가 그냥 하나만 얘기한 거고 그 7층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 닐인가? 네. 이 미친놈이 미지는 맞죠. 그 여자 주인공한테 쏘아볼 때 갑자기 진짜 눈에서. 말도 안 돼. 눈에서 뭐. 갑자기 레이저가 나가. 그냥 진짜. 근데 우리 7층에서는 더 과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마치 사이클롭스처럼 진짜 레이저냐? 아닌 거 알거든. 이게 얼마나 문학적인 거랑 시적이란 걸 우리는 알아요, 독자가. 왜냐면은 만화는 그림으로 된 문학이거든. 그거를 사유할 줄 알아요, 독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만화인 거지.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걸 만약에 영화화한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각색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오사기 렌발이 다루려고 했던 이런 감정상.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7층이 어떤 한 장면을 다루는데 남자가 여자를 쏘아보는 장면이 딱 이렇게 영화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오사기 렌발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레이저를 쐈다고. 근데 영화라고 하면은 그거를 각색을 해야 돼 이제, 그치? 일단 레이저는 못 쓰죠. 레이저는 못 쏴. 왜냐면 레이저를 쏜다 희화화되거나. 그래 임성환 작가님 그 드라마 봐봐요. 그 시아버님 눈에서 빨간 레이저 나온 거 평생 희화화된다고. 그러니까 희화화되거나 혹은 만약에 희화화를 안 시키려면 엄청 잘 뭔가 앞뒤를 해서 레이저를 쏴야겠지. 그리고 만약에 레이저를 안 쏜다 하면 다른 무언가로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 한마디로 영화적 문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영화화를 한다면 온전히 오사기 렌발의 문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바꿔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한 거죠. 이거는 영화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화 미학적으로 엄청나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되게 좋은 만화다. 온전히 만화로서 좋은 만화다. 전 사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더 고통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들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뭔가 또 말씀해 주셨던 끝까지 것처럼 못 갈 끝까지 가능성이 못 갈 높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어. 얘기가 만약에 영화화를 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영화화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야. 아, 그냥 다큐를 찍어야겠다. 당연한 거야. 왜냐면 그게 더 맞거든.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오히려. 다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내 너무 말이. 높죠. 그쵸. 근데 내가 찍으려는 건 다큐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오사와 닐의 어떤 관계성 거기에는 내 의도와 다르게 갑자기 정말 어떤 둘이 사랑하는 순간 혹은 근데 그것이 망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의도가 이게 희석되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이 날것의 느낌이 강력하거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또 다른 각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술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학에는 문학의 문법이 있고 만화는 만화의 문법이 있는데 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지만은 문학은 되게 시적인 거잖아요. 추상의 세계를 장면하는 게 각색이란 말이에요, 영화. 근데 만화도 오해하지만은 칸과 이미지로 나열된 문학이거든요. 이 시적인 세계를, 이 시적인 추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독자가 끊임없이 사유하는 이 세계를 영화와 실제적인 뭔가로 장면화할 때는 엄청나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지. 뭐 특히나 일본 원작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더 그렇지. 그런 맥락에서 아까 나훈 작가님 얘기했지만은 영화화를 만약 한다고 하면은 이걸 온전히 날고 그대로 다룬다? 사실은 그냥 지치기만 한 거야. 왜냐면 계속 소모만 하거든. 근데 만화는 어떠냐면은 왜 덜 소모되냐면은 끊임없이 내가 이거를 사유해요. 영화는 실제 하는 2시간 동안 내가 갇혀서 그거를 계속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덩그러니 계속 그거를 강요당하는 거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소모되니까. 근데 지금 이 만화는 어떤 형태냐, 만화란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씌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유를 내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당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매체거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지영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영을 했던 그 작가가 그림을 그렇게 그린 이유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만화다, 어쨌건. 만화로서 완성된 좋은 만화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사 게렌발 작품 7층과 대지를 놓고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픽 노블을 오랜만에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래 안 했죠. 네. 올해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그 혹시나 이제 그 청취자들이 오해할까봐 이거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서구권 만화 그리고 일본 만화, 한국 만화, 독립 만화를 다 선정을 해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뭐 시류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뭐 갑자기 일본 만화만 연달한다던가 25년에는 네, 아니면 뭐 한국 그랬죠. 만화가 갑자기 연달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긴 그렇지 사실은 가능하면 다양하게 다루려고 하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맞아, 다 있으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1시간 동안 그거를 회의를 했습니다. 26년 리스트를 짰습니다. 26년 리스트 알고 싶죠? 기대하세요. 1시간 동안 토론했다. 네.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2시간 녹음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녹음을 4시간 동안 아니 2시간 되겠냐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좀 아직도 나눴고요. 적응이 안 되신 거 저한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외주가 많아서 마음이 바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사 게렌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저희 뭐 올해도 다 계속 미학탐구회 하실 거죠? 뭐 큰 네. 문제 없이 당연히. 진행될 것 같고 다들 작업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 그러니까 새해도 언제 죽냐 문제지 올해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섭다. 우리가 언제 이빨이 빠져서 말을 그쵸? 못할 때까지. 우리가 이런 게 단의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죽어서 우리가 말을 못 하느냐 문제인 거지. 올해는 괜찮아요. 이거는 안 물어보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도 모두 올 한 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올해도 같이 만화 클래식 미학탐구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